안녕하십니까? 퀵북스 수업 3번입니다. 퀵북스를 하게 되면 우선 진도를 나가기 전에 어떤 분은 메뉴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다른 분은 이 메뉴가 더 길고 크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똑같은 퀵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타트 페이지가 다른 어디를 가 있더라도 이 옆에 있는 메뉴가 항상 이렇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비즈니스 뷰 혹은 비즈니스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뷰는 이쪽에 있는 세팅 기어 메인 우리 컴퍼니 맨 처음에 시작하셨다면 이와 같은 스타트 화면 대시보드 혹은 Getting Things Done 여기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 맨 위 코너에 세팅 기어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서 이쪽에를 보시면은 이 메뉴 안에 4개의 컬럼이 있고 맨 밑에 왼쪽에는 You are viewing QuickBooks in Business View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쪽 왼쪽에 까만 레프트 메뉴는 지금 현재는 비즈니스 뷰고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는 Switch to Accountant View, Accountant Mode라고 부르는 어카운트를 스위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클릭하시면 없어지고 조금 있다가는 이와 같은 어떤 분은 이게 더 패밀리어이신 분이 있으시고 어떤 분은 아까 보시던 비즈니스 뷰 그것이 패밀리라면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 메뉴가 더 사용하시기 편하시다면 다시 세팅 기어를 클릭을 해서 스위치 투 비즈니스 뷰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2021년 9월 10월 수업은 비즈니스 뷰로 시작을 하였었기 때문에 비즈니스 뷰로 하겠습니다. 실상 제 개인적으로는 어카운턴트 뷰가 조금 더 잘 오거나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어카운턴트 뷰, 어카운턴트 모드를 더 좋아합니다. 자, 퀵북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우선 첫 번째로 퀵북스로 세일즈 텍스를 자동으로 셋업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설립하시고 이 컴퍼니 셋업을 하실 때 우리 회사의 주소를 적어 넣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타이핑된 세팅 기어를 클릭을 해서 어카운턴트 세팅즈를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서 맨 처음 컴퍼니에 여기에 주소를 넣는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이 맨 처음에 넣는 어드레스가 본사 어드레스로서 첫 번째 세일즈 텍스 자동 셋업은 이 주소에 의거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를 해서 우리가 주소를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여기에서는 클릭하시고 이와 같은 주소가 있는데 자, 캘리포니아 주소를 한번 집어넣었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줍니다. 일부만 여러분이 적게 되시면 그렇게 되면 여기를 세이브 해놓으시고 done을 누르셨다면 우리 회사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장부의 본사 주소는 거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거해서 세일즈 텍스를 세팅을 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텍시스 어떤 메뉴에 있더라도 어카운턴트 뷰에도 텍시스라는 이 왼쪽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맨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자동으로 Use Automatic Sales Tax라는 화면이 오픈이 되게 됩니다. 이건 맨 처음에 한 번만 열리는 것으로서 Use Sales Tax, Automatic Sales Tax를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 비즈니스 애드레스가 여기에 나오게 되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만약에 다르다면 여기 연필을 클릭하셔서 주소를 새로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주소에 의거해서 자동으로 세일즈 텍스를 계산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넥스트를 누르시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스텝으로서는 여러분들 회사가 저는 캘리포니아를 먼저 셋업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도 또 받습니까? 그러면은 yes를 해서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를 세일즈 텍스 자동 계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해서 yes 하고 클릭을 하셨더니 여기에서는 what agencies do you pay? 그러면 우선 자동으로 퀵북스가 셋업 해준 것은 여기에 보시는 캘리포니아 디파트먼트 오브 텍스 앤 피 어드미니스트레이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른 주는 자 버지니아 주를 예를 들어서 거기에도 우리가 지점이 있다면 클릭하셔서 이곳에 보시면 예를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클릭하시고 예를 들어서 버지니아라고 하신다면은 이렇게 버지니아라는 주가 나오겠죠. 웨스트 버지니아 주 혹은 버진 아일랜드 이런 식. 그래서 버지니아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버지니아의 텍세이션 스테이트 기관 이름은 버지니아 디파트먼트 오브 텍세이션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뉴욕을 하나 더 한다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뉴욕주 스테이트 뉴욕주를 클릭하시게 되면 뉴욕주의 세일즈 텍스 관장하는 기관 이름은 뉴욕 디파트먼트 오브 텍세이션 앤 파이낸스입니다. 나중에도 다른 주의 지점을 열 때마다 이렇게 3개, 4개, 5개를 계속 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넥스트를 클릭하시겠습니다. 넥스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퀵북스가 세 주의 서로 다른 세일즈 텍스를 다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 인보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면 세일즈 텍스가 셋업이 잘 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Create Invoice를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인보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인보이스 상에서 프로덕트하고 SKU, 디스크립션, 퀀티티, 가격, 어마운트 다음에 텍스라는 컬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세일즈 텍스를 얘기해서 여기에 있는 프로덕트가 세일즈 텍스의 대상이 된다면 텍스에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 based on location 해가지고 여기를 클릭하면은 항상 based on location 자동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주, 다른 카운티, 다른 시티에 가서 다른 것이 된다면 여기다가 add rate를 하셔서 새로운 세일즈 텍스를 수동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based on location은 location of sale이라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location이나 이 주소에 아무리 add new를 하시고 여기가 캘리포니아라든지 혹은 여기가 버지니아라든지 혹은 여기가 뉴욕이라든지 이렇게 쓰시고 여기에 있는 우리 뉴욕 지점 혹은 버지니아 지점 이렇게 고르신다고 하여도 세일즈 텍스는 일단 무조건 여기를 다른 데로 주소를 바꿔도 버지니아 직접 주소를 넣어도 세일즈 텍스는 항상 우리 본사가 있는 LA의 주소에 의거해서 계산이 되어 버립니다. 다른 지점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면 세일즈 텍스를 수동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놓으시지 않는 이상에는 커스터머의 주소에 있는 집 코드 그거에 의거해서 당연하죠. 대부분의 경우에 LA에서 사시는 분이라면은 여기가 LA에 세일즈 텍스가 붙게 될 것이고 해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새로운
저기를 만들어서 집어넣게 되면 세일즈 텍스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은 여기 있는 zip 코드, shipping 어드레스입니다. 예, 빌링 어드레스와 대부분은 우리가 같다고 얘기를 해놓을 수 있는데 그랬을 때 shipping 어드레스에 있는 zip 코드에 의해서 세일즈 텍스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 회사의 세일즈 텍스가 셋업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시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서 X자를 눌러서 무효화 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보이스 발행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X를 누르시면 당연히 Do you want to live without saving? 해서 save 하지 않고 그냥 끝내겠느냐? 네, 지금은 yes.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이 질문이 나왔어도 좋고 어떤 분은 이게 먼저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How often do you file sales tax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sales tax를 대부분의 경우에는 맨 처음 등록을 할 때는 쿼러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매상에 의거해서 여기 나오죠. 이 표가 이건 주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시간이 가면서 변경이 되지만 여러분은 신경 쓰지 않아도 CPA나 혹은 그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게 돼서 당신은 다음 달부터는 1년에 한 번만 하세요. 뭐 6개월에 하세요. 예, 매달 하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욕 디파트먼트에서는 우리가 일단 쿼러리로 등록을 하시고 넥스트 에이전시 하셔서 여기서 보면은 how often 해서 에이전시를 하나씩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 에이전시 하시고 나면 캘리포니아에는 얼마마다 합니까? 여기도 그냥 우리는 일단 전부 다 쿼러리라고 해놓겠습니다. 각 세무서마다 여러분들이 넥스트 에이전시에서 우리가 버지니아까지 3군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3군데가 매상에 의거해서 서로 다른 기간에 세일즈 텍스를 정부에다가 보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이브하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저희가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부터는 taxes라는 칸을 누르게 되면 sales tax를 갚아야 될 것.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밑쪽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캘리포니아에는 얼마 갚아야 되고 버지니아는 얼마가 밀려 있고 뉴욕은 얼마가 밀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이 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세일즈 텍스 얼마씩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Get paid and pay. 저 어카운턴트 뷰에서는 세일즈라는 메뉴가 여기 있어서 누르시면 똑같이 거기에 가시면은 products and service라는 메뉴가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product and services를 클릭하시고 여기도 역시 처음에 한 번은 이렇게 add a product or service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맨 처음 할 때에는 add a product or service를 퀵북스에서는 판매하고 있는 product 손으로 만질 수 있는 tangible 그 상품들을 product라고 부르고 서비스 아이템, fee를 받는다든지 뭐 리페어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은 서비스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퀵북스에서는 아이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아이템 혹은 서비스 아이템 혹은 일반적으로 아이템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는 add a product and service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4가지의 상품이 서로 다른 클래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roduct and Service Information에서 보면은 인벤토리 아이템, 대개는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고 그런 상품들을 팔고 사는, 즉 재고 관리를 해야 되는 상품들, 그런 것이라면 인벤토리 아이템을 고르셔야 되고 non 인벤토리 아이템은 예를 들어서 물을 판매하는 회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상품을 손에 만질 수 있는 tangible 상품을 팔지만은 그것의 재고 정리를 하지 않는다.
서비스는 여러 가지 fee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그리고 fee 같은 것에서는 대부분이 병원 무슨 변호사, CPA, 정원 깎는 사람, 플러머 이런 사람들은 서비스를 하게 되고 이 레이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미국에서 대부분의 주가 현재 세일즈 텍스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 렌트 받는 것도 역시 세일즈 텍스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아이템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겁니다. 번들은 2개 이상의 상품을 모아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발렌타인데이에 꽃바구니에다가 초콜릿을 담고 카드를 담고 이런 식으로 3가지, 4가지 여러 가지 상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가격을 그냥 그 패키지로서 묶을 때 그 하나하나 들어있는 부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친 가격을 그 번들이 말하자면 새로운 상품처럼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번들은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느냐면 manufacturer, 생산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생산한다면 천 가격, 이것도 역시 번들의 그 한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을 레이버, 소잉하러 내보내는 따로 다른 가격표, 그 다음에는 또 대림질을 하고 포장을 하는 패키징하는 코스트가 있으면 그것이 또 다른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운반한다면 대부분 에버리지 그 익스펜스 같은 것을 경비를 계산을 해서 이 옷 한 벌 안에는 이걸 번들로 해서 그 중에서 1000 가격이 올랐다면은 그 1000 상품 가격만 교체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생산업자들 혹은 조립업자들도 상품을 여기에 있는 인벤토리를 사용하지 않고 번들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맨 처음에 서비스 아이템, 우리 회사가 리페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아이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서비스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서비스를 만드는 작업창이 열리게 됩니다. 작업창이 열리게 되면은 여기다가 name과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name, 우리의 첫 번째 아이템은 컴퓨터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repair service, 그것도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다면 타입 1, 서로 다른 리페어가 시간당 가격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SKU는 여러분들이 여기다 손으로 써놓을 수도 있지만은 마우스로 이 자리에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손으로 쓰는 리모터도 있고 USB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스캐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상품에 가서 이와 같은 스캐너를 사용하셔서 상품 바코드에 대고 클릭을 하신다면은 같이 바코드에 클릭을 하시면 그 바코드가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모든 상품에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picture, 사진이나 그림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사진을 클릭을 하시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파일 익스플로러, 파일 탐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진 같은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상품 그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이 서비스 아이템을 나타내는 상품이라면 가서 클릭하시고 오픈 혹은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그것이 여기에 있는 그림 들어가는데 상품 그림이 들어가게 됩니다. 카테고리는 이 상품을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퀵북스에서는 카테고리라는 단어가 하나 이상의 뜻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사용하실 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fee 혹은 서비스 인컴이라고 그러면 그와 같은 상품의 카테고리를, 그 다음에 또 뭐 전자제품을 판다면 일렉트로닉스라는 상품을, 우리 회사가 거기에다가 부동산 임대도 한다면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그런 카테고리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식품을 판다면 푸드라는 카테고리. 그래서 여기 카테고리에 가셔서 여기에는 우리는 add new, 아직까지는 한 번도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add new를 하셔가지고 카테고리를, 여기는 우리는 fee 혹은 service 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이것을 따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save. 나중을 생각해서 또 다시 우리는 일렉트로닉스라는 것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클릭해서 add new 하신 다음에 여기서 전자제품 판매 하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일렉트로닉스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이브 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부동산 관리도 한다면 또다시 add new 하셔가지고 new 카테고리에 이번에는 real estate, RE라고만 쓰기도 많이 하죠. 그래서 real estate 비즈니스로 들어오는 상품, 거기에 해당하는 상품들, 즉 대부분의 경우엔 렌트가 되겠죠. 그 렌트를 여기에다가 상품 이름으로 해놓고 save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서비스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기 카테고리는 fee and service income. 클래스라는 것은 가서 저기를 보시면 요 클래스에는 여기서 상품을 다시 또 자세히 나눠야 된다면 한 번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에 가서 이렇게 금방 안 나가는지 모르겠네요. 자, repair service type 1 per hour. 이런 식으로, 여기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I sell this product and service to my customers. 다양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여기 디스크립션에다가는 상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또 여기에는 뭐 이 리페어 서비스는 워런티가 90 days다. 이런 식의 좀 설명을 자세히 해줄수록 손님들은 좋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보이스에 인쇄가 됩니다. 세일즈 프라이스는 시간당 우리가 50불을 받기 때문에 50 이렇게 하여 놓으시고, 자, 여기에서 인컴 어카운트라는 것은 이 아이템을 팔아서 들어오는 인컴, 매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우리 회사의 모든 매상을 전부 다 세일즈라고 할 수도 있고, 혹은 일렉트로닉 같은 프로덕트를 팔아서 올리는 세일을 따로 구분을 하고, 서비스나 피 인컴을 따로 구분을 하고, 리얼 에스테이트 비즈니스에서 들어오는 인컴을 따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회계를 하셔야 된다면 실상은 당연히 그것이 아이디얼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여기 인컴 어카운트에 가서 다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 봤더니 지금 임시로 만들어준 세일즈라는 인컴, 타입은 인컴이라는 어카운트가 있었고, 여기에 Sales of Product Income이라는 두 가지의 인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쉬핑 차지를 할 때에는 쉬핑 인컴, 그 다음에 Uncategorized Income에서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인컴이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서비스 혹은 fee income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퀵북스 이와 같은 다운 버튼을 누르셨을 때 나오듯이 add new를 클릭하게 되면은 퀵북스에서 새로 어카운트를 만들 때 나오는 이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 창에서 여러분들이 어카운트 타입은 인컴이죠. 인컴 중에서는 디테일 타입은 가셔서 보셨더니 여기에 Sales of Product가 있고 Service or Fee Income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Service
and fee income을 여기다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description에다가 뭐 repair service, 그죠? 뭐 lawyer service, 뭐 consulting service, fee 이런 식으로 여기다 다 description에 자세히 써 놓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save and close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서비스 피가 되고 가격을 집어넣고, 레이버는 현재 대부분의 경우에 미국에서는 non taxable이기 때문에 세일즈 텍스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세일즈 텍스 카테고리에서 여러분들은 taxable이 아니고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non taxable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여기에서는 I purchase 이것으로 서비스 아이템을 만드는 것에 대한 데이터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fill 하시고 그 다음에 save and close 하게 되면 서비스 아이템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서비스 아이템은 당연히 스탁에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out of 스탁은 그런 것은 없고 low 스탁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오늘 이어서 한 개의 인벤토리 아이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 개 이상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무조건 이와 같이 화면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이 열리게 되면 다음부터는 프로덕트를 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new 이것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ew를 클릭하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왔던 여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번에는 인벤토리 아이템을 하나 만드는 것을 연습을 하겠습니다. 인벤토리 아이템을 클릭하시면 아까와 비슷한 창이 열리지만 이 막대기를 밑으로 밀어보시면은 인벤토리 아이템은 적어 넣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름은 우리가 컴퓨터를 앞으로 사서 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브랜드는 스페이스예요. 모델 이름은 MK1입니다. 그럼 이렇게 써주고 SKU 똑같은 방법으로 적어 넣으면 되고, 바코드를 얘기합니다. 그림 당연히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되고, 카테고리는 우리가 아까 일렉트로닉스를 만들어 놨습니다. 뭐 컴퓨터 비즈니스를 따로 하시려면 또 다시 카테고리를 자꾸 만들면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일렉트로닉스를 클릭해서 선택해 놓겠습니다. 더 이상 카테고리는 하지 않고, 인벤토리 아이템에서는 절대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initial quantity on hand를 여기다가 제로 지금 없다면, 만약에 현존하는 비즈니스가 돼서 어느 정도의 스탁이 있으시다면 여기다 그걸 적어서 넣으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언제부터 이 상품, 이 날짜가, 이 quantity on hand가 언제냐, 우리는 수업상 3월 1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 리오더 포인트라는 것이 여기 왜 인쇄가 지금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리오더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이 주문을 하면 일주일이 걸린다. 7일이 걸리는데 우리 회사가 매일 5대씩 판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도 35대가 있을 때 다시 리오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오더를 해야 되는 포인트, 그래서 여기에 리오더 포인트라는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안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다 최소한도 35대가 있을 때 주문을 해야만 상품을 떨치지 않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한 40대 정도가 있으면은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항상 여기 이제 워닝이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상품은 재산이 되겠죠. 우리가 상품을 가지게 되면 그 재산이 되는데, 그것은 어떠한 어카운트에 보관을 할 것이냐, 관리할 것이냐는 인벤토리 어셋이라는 것을 퀵북스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벤토리 어셋 골라준 대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 디스크립션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맨 처음에 우리 모델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번에는 여기다가 조금 더 친절하게 뭐 24인치 모니터가 있다든지 우리 회사의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시는 것이 친절하게 고객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밑에 막대기를 이렇게 누르시거나 마우스를 떼굴떼굴 굴리셔가지고 세일즈 프라이스를 적어 넣어야 됩니다. 우리는 컴퓨터 한 대에 1,000불씩 팝니다. 그래서 여기다 1,000불 하셨더니 여기서 Sales of Product Income 요거는 맞겠죠? 우리가 컴퓨터라는 프로덕트를 팔았을 때 모아두는 매상 어카운트 그 모아두는 통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실 필요 없고 세일즈 텍스는 이 상품을 우리가 도매로 팔던 소매로 팔던지 간에 이것이 마지막 소비자한테 세일즈 텍스가 부과된다면 세일즈 텍스 카테고리는 텍서블입니다. 여기에는 텍서블, 넌 텍서블, 그 다음에 스페셜 카테고리라는 거인데 여기에서는 이 스페셜 카테고리는 호텔이라든 그런 특별한 비즈니스에 서로 다른 세일즈 텍스 외에 또 뭐 다른 것이 부과된다면 그런 것들을 세팅하셔야 되겠습니다. Purchasing information. Purchasing information은 우리가 회사의 주문서, Purchase Order, PO라고 부르는 회사의 주문을 할 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너무 상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생산자는 이것에 문제가 없으니까 자세하게 더 안 써줘도 되겠습니다. 코스트는 700불에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expense account, cost of goods sold라는 것을 미리 골라 주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1,000불에 매상을 올려서 판다면 그 중에 700불은 원가 계산으로 cost of goods sold로서 이걸 마이너스 하게 되면 1,000불에서 700불 빼게 되면은 300불이 일단 이익금으로 남겠죠. 그래서 이것이 원가 계산 경비라는 뜻으로서 cost of goods sold를 구해 주었습니다. preferred vendor는 우리에게 이 상품을 가장 많이 팔고 우리가 구입원일 경우에 그것에서 지금 아직 안 만들어졌으니까 add new 하시고 이름은 우리는 스페이스 컴퓨터입니다. 스페이스 컴퓨터라는 회사를 저기를 하고 당연히 디테일을 누르게 되면 그곳에 주소라든지 전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나중에 적겠지만 공부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빼두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세이브를 클릭하시면 이제 여기에 이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인벤토리 아이템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인벤토리 프로덕트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더 복잡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머지 프로덕트들은 다음에 만들기로 하고 Save and Close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컴퓨터는 지금 현재 스타기 제로, 리오더 포인트보다 얕기 때문에 한 대도 없죠. 우리가 40대를 이렇게 여기다가 해놨는데 리오더 포인트밖에 적기 때문에 이렇게 퀵북스가 워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만들었던 컴퓨터라는 프로덕트와 리페어 서비스라는 서비스 아이템 이 두 개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있고 퀵북스에서는 per hour로 파는 상품, 그냥 세일즈하는 상품, 서비스 아이템은 기본적으로 그냥 샘플 삼아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여러분들이 애드가 끝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빌 카펜터라는 커스터머에게 컴퓨터를 수리를 하고 300불 인보이스를 보내보겠습니다. 그런 작업은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대부분의 작업은 항상 여기에 있는 조그맣게 플러스자가 있는 버튼도 되고 혹은 평소에 이 메뉴가 오픈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서 플러스 뉴 글자가 다 보이는 것 똑같은 작용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뉴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인보이스를 만드는 것은 커스터머와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커스터머 칸에 와서 보면 인보이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이스 작업을 당연히 커스터머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인보이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보이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인보이스 넘버 요 밑에 나오는 것은 커스터머 애드는 어떻게 하느냐, 프로덕트는 어디에다 쓰느냐 이런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나시는 분은 공부하셔도 좋고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설명이에요. 그리고 X를 누르시고 난 다음에 우선 인보이스 넘버가 1001번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1570번까지 썼기 때문에 이번이 1571번부터 시작하겠다. 그러면 자동으로 1571번부터 인보이스 넘버링이 올라가게 됩니다. 1번이라고 써 있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구별하기 위해서 1001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터머를 맨 처음에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상품을 팔았느냐, 인보이스를. 우리는 아직까지 등록된 커스터머가 없기 때문에 Add New를 클릭하게 되면 커스터머의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 카핀터 대부분의 경우에 여기 last name은 대문자로 써주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details에 가셔서 클릭을 하시면 커스터머의 자세한 인포메이션, 우리가 썼던 빌 카핀터는 퀵북스가 알아서 이렇게 옮겨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커스터머는 항상 이 빌 카핀터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표에는 똑같은 이름을 해달라. 혹은 수표에 여기 회사 이름을 적어야 된다든지 다른 것을 해야 된다면 가서 클릭하시고 체크 빼시고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리트 넘버 예를 들어서 뭐 500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리치먼드 하이웨이 스테이트는 알렉산드리아 스테이트는 버지니아 집 코드는 아마도 23030이 버지니아일 겁니다. 그리고 컨트리는 USA. 그리고 거기에 되면 여기 쉬핑 어드레스가 같다면 여기를 그냥 체크를 해 놓으시면 이게 그대로 옮겨가고 다른 쉬핑 어드레스, 웨어하우스라든지 이런 데로 이 커스터머의 물건은 보낸다고 그러면 리치먼드가 이렇게 가서 옮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번에 이제 여기 더 자세한 인포메이션들을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전화번호 이런 건 시간 관계상 적지 않고 주소를 여기 손님 주소를 쓰는 이유는 쉬핑 어드레스에 이분의 집 코드가 들어가야만 자동으로 세일즈 텍스를 계산해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해서 세이브. 자, 그러면 이분한테 여기 나오죠. 빌링 어드레스와 쉬핑 어드레스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여기에는 쉬핑 프롬은 로스앤젤레스라고 되어 있어도 이것은 버지니아 지점에서 판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수동으로 아직까지는 자동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케이션에다가 버지니아라고 add new 하셔서 뉴욕이라든지 버지니아라든지 이렇게 항상 쓰셔서 여기다가 버지니아라고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있는 것도 shipping from도 여기다가 뭐라고 했죠? Fairfax Store 이런 식으로 shipping from 이것을 써 주어야만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손님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버지니아에 샀는데 무슨 shipping은 LA에서부터와 이런 식이 되니까 여기를 항상 버지니아 브랜치에서 인보이스는 항상 여기 이것이 적혀 있는 대로 발행하면 되시겠습니다. 날짜는 3번 엑서사이즈의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March 1st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인보이스 데이터에서
March 1st를 하게 되면 당연히 due on receiv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모든 손님은 그렇게 되면 due date가 같은 날짜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 product and service에서 우리가 만약에 컴퓨터를 판다면, 그렇죠? 컴퓨터를 판다면 컴퓨터는 이렇게 천불이고 텍스가 부과되는, 세일즈 텍스가 부과된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맨 처음에 한 번은 based on location을 클릭 한번 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여기에 가서 LA 비즈니스, 여기가 95월이 나왔죠. 여기 집 코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shipping from은 여러분들이 안 써넣었더라도 이렇게 캘리포니아 주소가 써 있더라도 그 손님의 버지니아 집 코드가 하게 되면 based on location 해서 버지니아 세일즈 텍스를 받게 되고, 이 손님이 만약에 여기에 캘리포니아 집 코드를 집어넣어서 캘리포니아 집 코드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렇게 주와 집 코드를 맞게 적어주면 여기에 가서 캘리포니아라고 써있든 버지니아라고 써있든 이와 같이 캘리포니아 세일즈 텍스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다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손님은 버지니아 손님이기 때문에 버지니아가 23030이 버지니아 세일즈 텍스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여기 로스앤젤레스로 써 있어도 버지니아 세일즈 텍스를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로케이션이라는 것을 처음에 회사 세팅할 때 빼놓는 것도 권고합니다. 이걸 매번 고치시기 싫으시다면. 자, 이렇게 해서 세일즈 텍스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덕트가 아니고 이번에는 리페어 서비스, 리페어를 하게 하였다면 시간당 50불을 받는,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6시간 리페어 서비스를 해서 어마운트는 300불, 당연히 여기 크러셔가 있을 때에는 아직 계산을 하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클래스, 어느 지점에서 팔았느냐,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지점 팔았느냐 가서 클릭하게 되면 이제 6를 다 잘 끝났기 때문에 여기 300불을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우리가 이걸 버지니아에서 판매했습니다. 혹은 뉴욕에서 판매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해서 여기 세일즈 텍스가 버지니아로 계산이 된다는 거. 그런데 여기 세일즈 텍스를 가서 눌러보면 300불에 대한 것은 세일즈 텍스가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프로덕트가 리페어 서비스라는 프로덕트는 레이버이기 때문에 세일즈 텍스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일즈 텍스 칸이 제로로 돼 있어서 총액 300불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save and send를 하게 되면 이메일로 보내게 되는 것이고, save and close 하게 되면 인보이스 작업을 더 안 하겠다는 뜻이고, save and new를 클릭을 하시면 계속 또 다른 인보이스 작업을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save and close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선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전부 다 계속 바뀌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빌 카펜터가 수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수표를 보내왔으면 여기 플러스 뉴에서 커스터머 칸에서 보면 페이먼트 링크, 그 다음에 receive payment가 있습니다. receive payment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eceive payment를 하게 되면 여기에는 지금 현재 아무런 데이터가 없다가, 그러니까 손님이 빌 카펜터가 수표를 보내왔기 때문에 여기 가서 그 손님을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손님이 우리한테 빚져 있는 인보이스들이 지금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하나만 보여주지만 두 개, 세 개 있다면 전부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님이 가지고 있는 외상을 전부 다 보여줘서 이것을 갚아야 된다면 갚으러 와서 수표가 지금 300불짜리 수표가 와 있다. 그럼 여기를 박스를 체크하게 되면 여기 페이먼트 금액이 채워지고 amount received가 채워집니다. 자, 가서 박스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박스를 클릭했더니 여기 300불 페이먼트에 amount received 300불이라는 것이 나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펜터 빌이 이 수표로서 지불을 했는데 페이먼트 메소드는 가셔서 클릭하셔서 체크를 고르시고 리퍼런스 넘버는 수표 넘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수표 넘버는 9876이었습니다. 그래서 9876. 자, 여기 deposit to라는 것을 메뉴 버튼을 클릭을 하셨더니 add new도 있지만 cash on hand. 우리가 지금 돈을 캐시로 이분이 가져왔다면 이것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가 111 구자로 지금 자동으로 디파짓 하는 기능이 있다면 리모트 디파짓 디바이스를 받으면 되죠. 그랬다면 여기를 선택하셔야 되고 우리가 999라는 구자에 입금을 할 것이라면 여기로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수표는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오피스 사무실의 서랍에 가서 보관이 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 300불은 돈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이 수표를 디파짓하고 난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든 우리가 이거를 자동으로 돼 있지 않는 이상에는 온라인으로 하든 가서 디파짓을 하든 메일로 하든 하기 전까지는 즉 실상은 클리어 될 때까지 디파짓하고 대부분 24시간이 지난 다음에라야만 이 300불이 내 은행의 밸런스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손에 들고 있는 수표는 우리는 undeposited funds라는 어카운트에 모아놓습니다. 이것은 퀵북스가 미리 스탠다드로 만들어 놓은 것으로서 other current asset이 타입입니다. 그래서 재산이지만은 current, 유동자산이에요. 금방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이건 undeposited funds, 디파짓 아직 되지 않은 펀드라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표를 받으시면 고르셔야만 됩니다. 이 수표가 아직 은행으로 입금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신 다음에 save and close. 잠깐만요.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적었는지 기억하시죠? 만약에 제가 날짜를 정확하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면 가까운 데 것들은 플러스 뉴에서 내가 작업했던 자리 커스터머에서 receive payment를 클릭하면 새로 하는 장이 나오지만 여기에 옆에 보면 되돌아가는 시계가 거꾸로 방향이 돌아갑니다.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receive payment에서 했던 모든 작업이 여기 가서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 갔더니 3월 1일로 돼 있는데 이 수표는 3월 2일 날 도착했어요. 그러면 여기를 초록색으로 변하는데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페이먼트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 날짜를 누르셔도 되고 금액을 누르셔도 되고 커스터머 빌 카펜터를 누르셔도 되고 아무데나 한번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작업하셨던 그 자리로 이렇게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고쳐야 될 것들 3월 2일이었기 때문에 자 3월 2일로 고치시고 Save and Close 하시면 업데이트 되게 됐습니다. 금액을 바꿀 수도 있고 상품, 인보이스, 이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은 바꾸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금액 300불짜리가 아니라 280불만 오고 20불은 아직 안 보내 모자란다. 그럼 여기다 280불 이렇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하고 Save and Close 하게 되면 날짜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인보이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고친 것이 확실하냐고 중요할 때에는 이렇게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예, 내가 알아서 잘못되었던 거니까 yes, 맞습니다. 고쳐주세요 하면은 이제 제대로 잘 고쳐져 있습니다. 자, 엑서사이즈 3의 세 번째 문제는 이 수표를 undeposited fund라는 데 일단 보관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은행에다 디파짓을 하겠습니다. 플러스 메뉴를 클릭했더니 그 중에서 네 번째 컬럼 other라는 칸에 갔더니 뱅크 디파짓 작업창이 있어요. 그러면 뱅크 디파짓을 가서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뱅크 디파짓 하는 칸이 나와서 거기 지금 현재 111 구자에는 밸런스가 이만큼이 있다. 9999 캐시언 핸드는 제로다. 999 구자에는 현재 89,937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고 밑에를 봤더니 우리가 아까 undeposited fund에다가 보냈던 수표가 300불짜리 수표 카핀터 밀한테서 3월 2일 날 페이먼트로 받은 수표 9,876번 300불이 디파짓 해달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111 구자에 이 수표를 디파짓 할 것이라면 가서 이 박스를 체크를 하게 되면 수표는 지금 우리가 300불어치가 있는데 셀렉트 된 것은 제로라는 뜻이에요. 여기 박스를 클릭해서 셀렉트를 했더니 셀렉티드 페이먼트 토털이 300으로 변하게 되고 이 300불을 111 구자에 디파짓 하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여기에 나오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받았다든지 다른 루트로서 수표가 또 있다면 그땐 여기다 쓰셔도 됩니다. 누구한테서부터 어떤 이유로 매상을 올렸다든지 투자금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뜻으로 선금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을 여기다가 적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 합산이 된 300불을 우리가 이렇게 돼서 300불을 디파짓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순간에는 은행 밸런스에 300불이 플러스가 됩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99%의 수표가 24시간 뒤에 밸런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3월 3일 날 디파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3월 4일 날이라고 쓰게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회사 저기를 하셔야 되고 여기에다가는 태그에다가 deposited one day before라고 써놓으시게 되면 그게 보관이 돼서 기억이 돼서 매번 하실 수도 있고 그걸 클릭하시면 여기 3월 4일로 장부 정리는 돼 있지만 실상 장부 정리는 3월 3일 날 했다. 은행에 디파짓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밸런스에는 3월 4일 날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은행 밸런스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장부 기입을 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여기 메모에다가 3월 4일로 해놓고 여기에다가 디파짓은 3월 3일 날 했음 하고 써놓는 회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3월 3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디파짓을 했다든지 뭐 전화기에서 모바일에서 디파짓을 했다든지 그런 건 여기다 써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져가서 은행에 디파짓을 했을 경우에 하루가 늦게 밸런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그렇게 하는 회사라면 여러분들이 취직한 회사의 팔리시에 의거해서 똑같이 장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이브 앤 클로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작업을 물건을 인보이싱을 하고 그 다음에 receive payment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표를 은행에 디파짓한 것 같은 은행에 디파짓한 것까지 세 가지의 작업이 지금까지 하여본 것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카핀터 빌의 형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토마스 카핀터한테 전화 시스템 서비스를 9시간어치 해주고 인보이스를 보내겠습니다. 그럴 때 마찬가지로 저 여기 플러스 뉴를 클릭하셔서 커스터머의 인보이스
그래서 인보이스 창이 열리면 아까는 우리가 1001번을 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1002번이 가고, 커스터머는 우리가 빌 카핀터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토마스 카핀터는 새로 등록을 하니까 플러스 add new를 클릭하시고, 커스터머에다가는 요번에는 토마스 카핀터. 디테일은 요번에는 쓰지 않고 그냥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토마스 카핀터는 3월 4일 날 엑서사이즈 3의 네 번째 문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프로덕트 앤 서비스를 똑같이 리페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9시간 해서 450불이 계산이 됐는데, 카핀터 토마스는 LA 손님입니다. 그래서 LA 지점에 와서 리페어를 하고 물건을 받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연히 로케이션 위치에 적어 있는 것이 맞아 들어갔죠. 여기 로케이션에도 여기 정도에까지는 캘리포니아라고 적어 주시고, 세일즈 탱크스는 이게 레이버가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쉬핑 어드레스, 이 상품이 세일즈 텍스를 받는다면 이 손님의 쉬핑 어드레스에 항상 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ave and Close 하세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카운터에서 워킹 커스터머가 오셔가지고 2시간 2.4, 2시간 25분 동안 수리를 한 것을 120불을 캐시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상품을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결제를 받는다면 구태여 여기에 있는 인보이스를 만들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해보셨듯이 인보이스는 그 다음에 리시브 페이먼트를 해야만 되고 그 다음에 뱅크 디파짓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받는 그 작은 종이들은 그것은 인보이스가 아니고 세일즈 리시브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일즈가 판매가 이루어졌고 즉 인보이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상품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돈도 받았다는 뜻, 결제가 끝났기 때문에 receive해서 sales receive는 invoice 플러스 receive payment 두 가지 작용이 한꺼번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번에는 sales receive 여기를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sales receive 작업창을 오픈하겠습니다. sales receive 작업창을 오픈을 하고 이번에는 자, working customer 그냥 이름이나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일 경우에는 워킹 커스터머 혹은 카운터 세일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워킹 커스터머를 세이브하여 놓으시고 실제로는 나중에 이분한테 세일즈 텍스가 부과되는 상품을 팔 때를 계산을 해서 워킹 커스터머에는 주별로 따로 여기다가 해 놓으셔야만 됩니다. Save and Close 클릭하시고 다음에 날짜는 3월 5일 여기도 역시 Repair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Repair 서비스로 이번에는 2.4시간 계산을 해서 클래스는 이분은 카운터 워킹 커스터머는 버지니아 커스터머가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뉴욕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이반이 버지니아 학생들과 하고 있기 때문에 버지니아로 해서 세일즈 텍스 계산이라든지 이런 걸 샘플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손님은 이거를 캐시로 내버렸어요. 그러면 일부러 리시브 페이먼트 하지 않고 세일즈 리시브라는 것은 인보이스와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저 밑에까지 가서 보시면 세일즈 텍스 계산하는 칸까지 다 똑같아요. 뭐가 더 붙어 있냐면 여기 페이먼트 메소드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먼트 메소드 안에는 캐시로 받았습니다.
당연히 리퍼런스는 볼 것이 없고, 어떤 회사는 이것을 직접 캐시언 핸드로 보내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레지스터, 캐시어라든지 이런 박스에 들어있지 아직까지 우리 사무실로 돈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사용할 수 있는 캐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캐시어들이 받은 돈들도 마찬가지로 undeposited fund로 보내놓았다가 이렇게 undeposited fund로 보내놓았다가 나중에 저녁에 끝난다든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캐시들을 다 모아서 오피스로 갖다 줄 때 이것이 캐시 온 핸드라는 것으로 이사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save and close, 이번에는 sales receive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퀵북스 얼라이너에서는 인보이싱 넘버하고 sales receive 넘버가 같이 연관이 돼서 인보이스를 1002번 사용했었기 때문에 sales receive 1003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save and close 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 이번에는 다시 LA 매니지먼트, 우리 회사의 건물주가 되겠죠. 거기 관련 회사가 LA 매니지먼트라는 회사에다가 24시간 서비스를 하고 1200불을 인보이스를 발행합니다. 이번에 지불을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 뉴 하셔서 인보이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보이스가 되면 여기에 가서 커스터머 LA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은 우리가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타입을 벤더로 했었기 때문에 그 손님한테는 여기에 새로 등록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add new를 하시고 LA 매니지먼트 하고 정확하게 스펠링 다 맞게 매니지먼트에서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등록을 합니다. 세이브 했더니 못하겠다고 나오게 됩니다. 못하는 이유는 그 이름이 이미 한번 벤더라는 이름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이름을 벤더로 등록하고 커스터머로 등록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보이스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를 등록을 해도 타입을 아예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100% 타입은 커스터머이기 때문에. 그래서 LA 매니지먼트라는 벤더로 등록된 이름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여기 뒤에 커스터머 넘버를 사용하신다면 커스터머 넘버를 써주셔도 되고, 혹은 뭐 커스터머를 뜻하는 C자를 여기다 연결해서 써주셔도 되고. 그런데 컴퓨터는 period, 포인트, 점 하나만 찍어주어도 다른 이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LA 매니지먼트 다음에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지만은 period, 점을 하나, 포인트를 찍어주시면 이건 이번에는 다른 이름으로 커스터머로 등록을 퀵북스가 받아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이브 하면 이게 없어지고 워닝 메시지가 없어지고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렇죠? LA 매니지먼트지만 자세히 보면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LA 매니지먼트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죄송합니다. 그때 디테일에다가 우리가 쉬핑 메소드를 했었어야 되는데 쉬핑 주소를 자 여기 쉬핑 여기다가 캘리포니아 90001 이렇게 주와 이것만 적어주게 되면 이 손님은 LA 세일즈 텍스가 계산이 됩니다. 물론 지금 팔고 있는 리페어 서비스는 세일즈 텍스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클래스에는 LA라고 해주어야 나중에 지점별 회계를 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save and close 하시고 이번에는 똑같이 버지니아 커스터머한테가 워킹 커스터머에게 25불 수표 30불 리페어를 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플러스 뉴에서
sales receive를 사용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sales receive를 하시고 날짜는 3월 8일입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다른 것들도 날짜에 신경을 안 써서 틀렸는데 나중에 가서 고치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기 되돌아가는 시계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working customer. 그렇게 해서 3월 8일 날 repair를 30분 0.5시간 여기는 버지니아 커스텀 수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틱 수표 번호는 222 당연히 undeposited fund로 가게 되고 그 다음번에 여기에서 판매가 끝났고 25불 save and new를 해서 똑같은 sales receive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sales and new 아까와 다시 똑같이 돌아가서 working customer 3월 9일 날 여기는 LA 커스터머라서 다행히도 맞아들었습니다. 그 클래스는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 손님은 LA 커스터머다 이렇게 해서 주면 LA에서 판매했다. 매상이 LA 지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도 역시 리페어 서비스를 이번에는 19시간 LA 손님이고 페이먼트 메소드는 이분은 크레딧 카드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로 지불을 했다면 이번에 예를 들어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면 add new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아멕스라고 약자를 쓰고 아멕스라는 이름의 페이먼트는 크레딧 카드입니다. 여기다 체크해 주시고 save. 자, 그러면 이 950불은 크레딧 카드로 지불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대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deposit to가 자, 우리 회사가 크레딧 카드로 물건을 팔거나 구입을 하는 건 다 999 구자와 링크를 해 놓았습니다. 999 구자와 연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999 구자로 돈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오늘 판매를 하였다 그러면 999 구자로 오늘 들어오지도 않고 내일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프로세싱 회사에 따라서 3일 뒤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들어올 수도 있고 열흘 뒤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add new를 하셔가지고 뱅크로 간주합니다. 프로세싱 컴퍼니에도 자동으로 입금이 되고 우리한테 자동으로 돈을 다시 구자로 보내주기 때문에 그 대신에 캐시언 핸드는 아니고 체킹으로 간주를 하고 대신 이름은 프로세싱 컴퍼니입니다. 프로세싱 컴퍼니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은행에서 해준다면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호프, 뭐 한미은행 이런 식으로 여기다 적어 주셔야 될 것이고 지금으로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어느 프로세싱 컴퍼니에 일단 크레딧 카드가 입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save and close 해서 여기에서 지금 판 950불은 우리 은행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싱 컴퍼니로 입금이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save and close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며칠 뒤에 자 3월 15일이라고 일단 계산을 하겠습니다. 3월 15일 날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서 우리 은행 구자 999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플러스 뉴를 클릭하셔서 other에 가면 트랜스퍼가 있어요. 트랜스퍼를 클릭을 해서 보면 어느 구자에서 돈을 이리로 옮겨졌느냐 보면은 여기 프로세싱 컴퍼니에서 거기에 우리가 950불이 입금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구자로 999 구자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돈이 들어왔는데
950불이 들어오지는 않죠. 그 컴퍼니에서 우리한테 925불이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왜냐? 프로세싱 컴퍼니의 커미션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2%, 3% 얼마가 떨어져 나갔어요. 25불이 입금이 됐어요. 메모에는 여기다가 오토매틱 트랜스퍼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메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Save and Close를 하겠습니다. 925불이 들어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들이 여기 항상 아시는 Get Paid and Pay 혹은 어카운팅 메뉴에서 죄송합니다. 북키핑 메뉴나 혹은 밑에 있는 어카운팅 메뉴를 클릭하셔서 차트 오브 어카운트를 가서 보게 되면 그곳에 보면은 999 구자로는 950불에서 여기에 925불이 들어왔고 프로세싱 컴퍼니는 950불이 들어갔다가 25불이 남아 있습니다. 요 남아 있는 이 25불은 뭐냐면은 나중에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혹은 같은 날 익스펜스로 프로세싱 피가 나갔다면 여러분들은 제너럴 저널 엔트리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그 25불을 경비 처리해 줘야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이것보다 더 큰 금액이 남아 있다. 어떤 이유냐면요. 아직 결제가 안 된 크레딧 카드 세일이 남아 있다거나 혹은 크레딧 카드인데 판매를 했다가 리펀드를 가져간 사람들일 경우에는 크레딧 카드 회사, 이 프로세싱 회사에서 자동으로 여기에 있던 돈에서 그걸 빼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950불을 입금을 했는데 100불이 리펀드를 해줬다면 프로세싱 컴퍼니는 850불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프로세싱 피 빼고 나서 925불이 아니라 825불이 오게 되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은 리펀드를 하였을 경우에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가 100% 다 클리어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크레딧 카드가 은행에서 결제가 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이 또 여기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리펀드를 받았다면 그거는 우리가 리펀드를 해주었다면 나중에 그 커스터머한테 크레딧 메모라는 것을 하여서 처리를 하여야 되고 결제가 안 되고 소위 얘기하는 크레딧 카드가 펑크가 났다면 그거는 나중에 bad debt, 떨어진 돈을 뗀 것으로 해서 그렇게 결제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번 클래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면 choicestudy@gmail.com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라이크, 좋아요를 또 저의 다른 비디오를 보시려면 서브스크라이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케빈 최였습니다.